여집합의 사랑. 집합과 여집합에 대해 생각해 본다. 사람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현대사회의 바깥, 사랑의 감정에 있어 어느 집합에도 속하지 못한 여집합의 사람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았다. 남중 남고를 다닌 나는 이성과 대화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었고 외동아이로 자랐기에 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린다고 생각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나에게 사랑 문제를 토로하던 이들이 많았다.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뜨겁게 고민을 털어놓는 이들에게 난 적당한 관심과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차가운 조언을 읊었다. 이럴 거면 신학교에 가서 신부님이 될걸. 내 마음이 향했던 상대는 먼 것을 보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나는 어떤 사람 A라는 배역에 점차 익숙해졌다. 당신의 연애 고민을 잘 상담해주던 그 사람, 어쩌면 호구의 탈을 쓰고 당신의 사랑이 조금은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이가 아닐까? 나의 모든 순간은 그렇게 여집합의 사랑에 머물렀고 늘 그렇듯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 모든 시간을 통과하여 내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다. 때때로 헛발질하는 사랑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 그녀를 사랑하는 나의 모든 순간이 음표가 되어 단어가 되어 누군가에게 닿았으니 말이다. 못 이룬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노래를 만들 수 있었을까? 혹여나 나와 같은 여집합에 속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지난 사랑 때문에 더는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이란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경험일 뿐이라고. 후회라기보다는 값진 시간이 될 거라고. 부럽지가 않아. SNS를 보다 보면 괜한 감정 소모를 할 때가 많다. 기분이 좋지 않은 날 무심코 들여다본 SNS는 특히 건강에 해롭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표정과 빛나는 일상, 아기자기한 소품이 즐비한 카페, 값비싼 물건이 타임라인들을 도배하니 자연스레 현재의 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된다. 설마 나만 이런 기분을 느끼겠는가? 국민 97%가 행복하기로 유명한 나라 부탄이 최근 무선 네트워크의 발달로 행복지수가 급락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SNS 때문에 나와 남을 비교하게 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자려고 누운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다가 스트레스를 받은 어느 날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다가 문득 내 계정이나 관리할 참으로 그동안의 피드를 훑어보았다. 그런데 내가 올린 사진 또한 내가 보던 남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난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글은 피드에 올리지 않았다. 타인의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내 계정에는 발매된 작업물, 여행 중의 맑은 날씨, 유쾌한 상황 등이 주로 담겨 있었다. 거짓된 일상을 올린 건 아니었으나 있는 그대로의 일상을 올린 것도 아니었다. 지금껏 나는 타인의 단편적인 일상을 보며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인 양 착각한 건 아닐까. 또 누군가는 나의 SNS를 보면서 나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SNS는 이미 현실과는 다른 메타버스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안에서는 대체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웃으니까. 그러니까 SNS 안에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말자. 지금 이 순간 그들 역시 당신의 피드를 보고 부러워하며 좋아요를 누를지 말지 고민할 테니까 말이다. 자꾸 나와 남을 비교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기준을 지키기란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럴 땐 잠시 마음의 스위치를 꺼두어도 좋다.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적어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온도가 달라도 괜찮아. 사람들 말대로는 못하겠어.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절제하라니. 상대를 끌어당기려면 조금씩 밀어야 한다니. 내겐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늘 관계를 그르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진심이 움트면 나는 전략적인 사람이 되지 못해. 요즘 넌 어때? 나는 네가 보고 싶은 것 외에는 힘든 일이 없어.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다른 걸 알아. 그렇다고 내가 차가워질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억지로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돼. 여기에 계속 있을게. 따뜻한 채로 말이야. 네가 추울 때 가끔씩 와서 나를 안아. 그럼 나는 힘들지 않을 것 같아.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짝사랑의 보편성. 내 짝사랑의 기억은 대체로 비슷하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지 않을까? 짝사랑을 소재로 한 가사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 때문에 몹시 아파하거나 행복해했다. 그녀의 삶에서 나는 매우 비중 없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잘 웃는 사람이었다. 나를 보고 밝게 웃으면 나는 그 웃음에 괜한 의미를 부여하곤 했다. 그러다 마음이 깊어지면 더 아팠고, 내가 좋아한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었다. 물리적 거리는 가까웠으나 마음의 거리는 좀채 좁혀지지 않았다. 그 마음을 담아 노래로 쓰기 시작했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끔 부럽기도 했던 경험은 NCT 127의 나의 모든 순간으로. 행복한 너의 얼굴이 난 가장 힘들었는데 그 기억은 샤이니의 방백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을 되돌려 다시 너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온앤오프에 사랑하게 될 거야로 만들어졌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궁금하다. 그녀의 순간에도 내가 있었을까? 내가 너의 그늘인 줄 모르고. 더운 여름날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있으면 시원하다. 땀을 식혀주는 그늘은 소중한 도피처이자 안식처이다. 그런데 그늘이란 말을 사람에게 대입하면 대체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해진다. 얼굴의 그늘, 너라는 그늘, 그 사람의 그늘 아래와 같은 식으로 말이다. 특히 사람이 사람을 가리는 것은 좋지 않은 듯하다.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가리려고 했든 간에 말이다. 유키카의 그늘이란 곡은 그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큰 나무와 같다고 믿었던 사람의 친절이 어느 순간부터 화자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렇게 그늘은 어둠이 되었고 화자는 그의 그늘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했다.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쁜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감사하지만 감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나 역시 그랬다. 내가 누군가의 큰 나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우리 사이에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성장할수록 더욱 안전하게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너에게 어둠을 들이오는지도 모르고. 서툴러도 괜찮아. 몇 번째 연애든 내 사랑은 늘 첫사랑 같다. 딱히 좋다는 말은 아니다. 몇 번의 연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할 뿐더러 아직 연애 기술을 익히지도 못했다. 뜨거운 순간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다가 상대에게 부담을 준 적도 많았고, 혹시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 싶어 조심조심 배려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때도 많았다. 그래서 그런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척이나 예민해지나 보다. 아침에 머리를 정리하다 다시 감은 적이 수차례인데다 셔츠 안에 받쳐있는 옷 색깔을 고민하다가 늦기도 했다. 오늘은 메시지 마지막에 키읔키읔을 쓰려다 히읗히읗으로 고쳤다. 가볍게 보일 것 같아서. 그러다 히읗히읗이 성의 없어 보일까 싶어서 말줄임표를 덧붙일지 고민하기도 했다. 결국 앞서 보낸 메시지에 표시된 일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는 시간에 쫓겨 문장 끝에 느낌표를 붙였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몇 번째 연애든 첫사랑 같다 라는 게 딱히 나쁜 말은 아닌 것 같다. 서툴긴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 하나까지 예민하게 받아들이며 웃고 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사랑에 둔해진 채로 감정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늘 처음인 듯 실수투성인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보고 싶다는 말, 보고 싶다라는 말을 앞으로 우리가 몇 번 더 하게 될까? 지금 우리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말하는 것에 인색한 건 아닐까? 보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누르는 게 미덕이라니 불편할 때가 있어. 마음을 다 표현하기에 인간의 시간은 너무 짧은데 시간이 지나 서로 멀어질지도 모르지. 그때 닿지 않을 말들만 흩뿌리다 외로움을 직시하는 그런 순간을 떠올리며 아득해지곤 해. 지금 좋은 말들을 많이 해두고 싶어. 모든 날 네가 무척 보고 싶다고.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이 많아. 너의 무릎을 베고 듣는 너의 목소리는 내 귀에 내려앉는 벚꽃 같았어. 고양이처럼 웅크린 채 한참 듣다 올려본 너의 목은 하얀 꽃을 품은 나무 같기도 했고 말이야. 꿈을 꾸는 것 같다는 너의 말에 이대로 잠이 들고 싶지는 않았어. 네 목소리에서 좋은 향기가 나던 순간이 나에게도 꿈 같았거든. 제잘제잘 이야기하며 좋은 향기를 내는 너의 입술에 키스하려다 네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멈추고 말았어. 계속 얘기해줘. 더 듣고 싶은 말이 많아. 여름. 너를 처음 만난 날, 겨울로 넘어가던 문턱의 어느 날이었음에도 하늘은 높고 포근했어. 나무 냄새가 나던 너의 목소리 탓이었을까? 초록이 드리운 나무 아래 내가 있는 듯했어. 옷이 두꺼워 행동이 굼뜬 몹시 추운 날도, 그리고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눈이 쏟아지던 날도, 너의 얼굴은 8월의 어느 날처럼 맑더라. 너와 나누는 대화 속에 내 어두운 밤은 점점 짧아지기만 했어. 지금도 널 생각하면 빛이 내리쬐는 한낮의 풍경이 떠올라. 그래, 어떤 계절에도 너는 나의 여름이야. 아빠. 어린이날을 떠올리면 한 가지 기억만이 생생하다. 10살의 어린이날. 아빠는 나를 데리고 야구장에 가셨다. 야구를 좋아하는 내가 처음 야구장에 간 날,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투수의 표정까지 또렷하게 보이는 홈베이스 바로 뒷자리. 거기에서 나는 엄청나게 흥분하며 그날을 즐기고 있었다. 4회가 지날 무렵 아빠를 문득 바라보았다. 아빠는 미간을 찌푸리고 피곤한 기색으로 잠들어 있었다. 미간의 주름은 이미 깊이 패인 듯했다. 늘 보던 모습이긴 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자주 볼 수 없었다. 아빠는
거래처에 누군가와 술을 마신 뒤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고, 나는 일요일이 되어서야 멀쩡한 모습의 아빠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런 모습을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내가 손꼽아 기다린 어린이날까지 힘들어하는 아빠의 모습은 어린 마음의 충격이었다.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아빠의 마음을. 평생 워커홀릭으로 살아온 아빠는 72살까지 일을 하셨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나에게서 아빠의 모습이 보인다. 썩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내게 자식이 있다면 그 아이는 이런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보기도 한다. 이번 주말에는 본가에 내려가 아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느냐고,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느냐고, 이제는 내가 아빠와 같은 어른이 되어가는 듯한데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이런 말들을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아빠를 만나고 싶다. 이제는 네 옆에 가고 싶어. 한때는 널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내 욕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 나란히 걸을 때 스치는 손등에 내 말투를 따라하면서 놀라는 네 표정에 나의 저녁 메뉴를 묻는 메시지에 내가 자꾸 의미를 붙이고 있잖아. 어떤 사이인지 정의하고 싶은데 내게 그저 상냥하기만 한 네가 때론 얄밉기도 했어. 너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땐 문자가 아닌 내 손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어. 이제는 너의 앞이 아닌 옆으로 가고 싶어. 마주보기보다 같은 곳을 보고 싶어. 에필로그. 이 책은 제가 보낸 날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이별에 아파하고 방황하다 다시 제자리로 온 시간을 담았습니다. 글을 쓰며 무심코 지나칠 뻔한 나를 붙잡아 놓거나 잊고 싶은 순간을 기어이 꺼내보기도 했습니다. 책을 쓰는 일이 두렵게 느껴졌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글을 쓰는 건 노래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했습니다. 화려하게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거나 기억에 남을 멋진 문장을 떠올리면 도무지 글이 쓰이지 않았거든요. 음악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진솔한 문장들이 한 줄 한 줄 쓰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책을 낸들 무엇이 달라질까 고민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동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에게 솔직한 나를 마주할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매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들을 지냈나요? 어떤 내일을 꿈꾸나요? 혹시 지난 날이 오늘을 괴롭히고 있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지난 날의 무게에 내일로
모래로 자꾸만 밀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역시 살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를 빛나게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책의 독자가 되어준 여러분, 제 삶에 인연이 된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모노트리 작업실에서. 네, 황현 작가님의 너를 빛나게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읽어봤습니다. 부제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황현 작가님은요, 음악이 좋아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대요. 온앤오프의 음악을 프로듀싱했고,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레드벨벳, 세븐틴 같은 수많은 가수들과 곡을 작업했다고 합니다. 참 멋지신 분 같아요. 네. 책을 샀는데 이 앞장에 진심을 믿어요라고 친필 사인인가요? 너무 멋진데요. 사인이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랄까, 에필로그를 읽는데 제 마음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저도 이제 책을 냈잖아요.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모아서 냈는데 글을 쓰는 건 정말 멋진 문장을 써봐야지, 진짜 가슴을 울리는 그런 글을 써야지 하면은 엄두가 안 나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난 그럴 능력이 없는데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부담스러운 거죠. 글쓰기가 부담스럽게 되는데 그냥 솔직한 내 이야기를 글로 써야겠다. 진솔하게 내 앞에 계신 구독자님에게 내 얘기를 전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쓰면 금방금방 또 써지더라고요. 혼자 웃으면서 그렇게 쓰는 제 자신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황현 작가님도 그런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곡가님이시니까 작사도 같이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지 너무 시 같고 예쁜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 접는 부분들이 막 더 접고 싶어서 진짜 혼났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달라도 괜찮아, 이런 말들이라든지, 가끔은 궁금하다, 그녀의 순간에도 내가 있었을까 같은 거. 지금의 너를 생각하면 빛이 내리쬐는 한낮의 풍경이 떠올라. 그래, 어떤 계절에도 너는 나의 여름이야. 너는 나의 여름이야. 진짜 좋네요. 네 목소리에서 좋은 향기가 나던 그 순간이 나에게도 꿈만 같았거든. 목소리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라는 표현, 너무 좋은데요. 작가님은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면 향기가 난대요. 이 책에 써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런 유명한 가수들의 녹음을 진행하다가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정말 뭐랄까, 내일이면 또 행복해질 것 같고 1년이 지나면 좀 편안해질 것 같은데 또 1년이 지나면 또 그때 또 아등바등 또 살죠. 행복해진 것 같지는 않고
편안해진 것 같진 않고 1년 전과 비교해서 뭔가 더 나아진 것 같진 않은데 또 내년엔 더 행복했으면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 녹록치 않고 그 내년이 녹록치 않더라도 그럼에도 지금에 감사하며 지금을 즐기며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건 아닐까 우리는. 좋네요. 오랜만에 감성 에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감성이 충만한 에세이 읽어봤는데 저는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김이나 작사가님이 추천사로 이런 말을 담아주셨네요. 작곡가 황현이란 별을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이자 외로움 활용 지참서. 우리가 사랑한 그의 모든 곡들은 그 별의 지독한 외로움과 섬세함이 토해낸 선물이었다. 어쩌면 아름다운 모든 건 외로움에서 탄생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아름다운 모든 건 외로움에서 탄생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장난 아니네요, 진짜. 그렇죠.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짝사랑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별의 시련의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황현 작가님의 책이 더 공감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황현 작가님이 작곡한 곡인지는 몰랐는데 제가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곡 제목이 샤이니의 방백이라는 곡이었어요. 진짜 되게 좋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쳤어요 진짜. 샤이니의 방백. 저 노래 하나 꽂히면 계속 반복해서 듣는 편인데 그거 제가 하루에 막 50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근데 웃긴 건 뭔 줄 알아요? 그 가사가 들린다는 거예요. 보통 노래가 좋으면 멜로디만 들리는데 이 가사가 보여요. 짝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게 정말 눈에 보이듯이 막 약간 노래는 되게 밝은데 왠지 모르게 슬퍼. 막 한번 들어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네. 그래요. 이 책에 또 나와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방백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좀 팬의 입장으로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팬이 되려고요, 저도. 그래서 온앤오프도 좀 찾아보려고요. 온앤오프란 가수는 몰랐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아이돌을 잘 몰라서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항상 편안한 밤을, 당신의 편안한 밤을, 구독자님의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저의 편안한 밤도 응원해 주실 거죠? 농담이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바이.